단군 역사를 바로잡으려면은 그 이전에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이게 다 거슬러 올라가서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시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지금 개성에 많은 유적지도 갖고 있고, 그 고려실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역사의 왜곡이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려, 조선 다 제대로인데, 한간에는 역사관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고려시대가 중국에 있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겨났었습니다.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뭐 한 번도 없었다 이러면서 뭐 사천의 왕건능 보고서, 왕건이라는 사람 묘를 보고서 이게 왕건능이다 하고 가서 제사 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왕건능은 개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이제 왜곡도 하지 말고 실제 있는 것은 똑바로 찾아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은 중국의 역사보도에 보면은 만리장성이 황해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학생들이 보는 역사보도에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와 있어요. 근데 만리장성 거기 있습니까? 만리장성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황해도 수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역사 체계. 그거는 우리 조선에서 역사를 만들 때 이병도 씨를 비롯해서 대방이 여기다, 만리장성 여기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옳다, 그거 맞다 하고서 자기네 만리장성 거기다 갖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 교과서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하고 발해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양 자리인데 제가 써놓기는 한성이라 써놨죠. 그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원사지리지, 이건 정사책입니다. 원사지리지 동령로가 평양로인데 여기는 고구려 평양성이자 장안성은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운 낙랑 땅이다. 고구려 장수왕이 처음으로 평양에 도읍하여 살았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평양을 뽑아버리니 고구려가 동쪽으로 이주하여 압록수 동남 천여리로 옮겨가니 이건 옛 평양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평양은 장수왕의 평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기는 여기 국내성, 장수왕 때 여기 평양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원나라 책에는 이거 천리밖에 있다. 고구려 평양은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주기는 압록강이 여기서부터 천리다. 요거는 400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쪽이 압록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충하는 이제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안시성은 환도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은 요수 북쪽에 있고 요수는 다른 말로 압록이라고 했다 하고 이련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그 지리지에 가면은 그 고구려 성에 대해서 안시는 환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 압록강에 있었고, 그러니까 요수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대동강 평양에서 여기서 그 성벽에 새겨진 글이 발견된 게 있는데 한성, 하, 뭐 후부, 소형,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형이라는 거는 고구려 관직이고 지명으로는 한성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그 낙양에서 천남산 묘지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천남산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지기가 태망리지예요. 태망리지라는 거는 수상이죠. 근데 그 천남생이 쫓겨간 다음에 수상인데 이 사람 묘지문에 한성불수해서 맥궁 입헌 고실애왕했다 했어요. 한성을 지키지 못하고 맥궁과 고실을 들고 항복해 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멸망한 성은 고대로 보면은 한성이었던 겁니다. 고구려 한성.
근데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은 김유신이 이 황해도 수안군 장세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36,000보 거리에 마지막 평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는 여기서 망한 게 맞고 그것이 임시 평양이었지만 사실은 고구려 한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본래 평양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송서를 보면은 송나라가 490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송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 장수왕 치소가 한나라 요동군이라고 했습니다. 뭐 낙랑도 아니고 대방도 아니고 한나라 요동군이라고 했고, 수서 고구려전에서 평양성은 폐수 북쪽에 있다 했고, 요사지리지에서는 요양, 여기가 요양시 위치고 여기가 심양시 위치입니다. 120년 정도 되는데, 이 요양시 위치에서 이 요양현이 한 폐수현이었고 고구려 구려현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폐수는 여기였어요. 그리고 요사지리지 동경도 서문에서 장수왕 때 북위에서 사자가 찾아왔는데 그때 딸을 달라고 왔었습니다. 국혼하자고. 근데 그 왔던 곳이 여기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 요양주 현지,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토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명은 상평주, 하평주, 이런 지명이 있고요. 그 고구려 왕의 직함이 평주자사였습니다. 대원 일통제하고 이것뿐 아니라 요동지나 전료지에 보면 요양시 30리 동쪽에 동명왕릉이 있다고 했어요. 요사지리지에서는 그냥 명왕산이라 그랬는데 원사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명나라 때 기록에는 그것이 부여왕 동명왕의 묘다, 또 고구려왕 동명왕의 묘다 했어요. 요양시에서 30리 거리입니다. 지금 위치는 동경릉이거나 이제 그렇게 대충 추정을 하는데, 동경릉도 바로 위에 그 노양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한 대동강 평양에도 그 왕궁은 노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노나라 노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은 노산이 있고, 이 동경릉이라는 건 어떤 성이냐면은 사실은 청나라 때 그 수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누르하치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혁도하라성을 만들어서 그 수도를 삼았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도를 삼았다가 심양에다 수도를 삼았어요. 그게 봉천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경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수도로 이제 건설을 했던 그 성터인데 지금은 능만 있는 거죠. 청나라 왕릉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가 고구려 그 장수왕 때 평양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요 자리는 그 벽화 고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기에서도 고구려 벽화 고분이 나와요. 뭐 이 자리 이런 데도 물론 그 고구려 초기에 고분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고구려 장수왕 평양성은 이쪽 위치고요. 이 요양시 위치고, 여기 신고구려라는 개념을 하나 써드렸는데,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이 이 중에 석성 중에서 제일 큰 게 나오는데, 고구려 시대 성이 아니에요. 고구려 시대 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구려 시대 어떤 수도 성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시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신고구려라는 개념입니다. 신고구려는 이제 고구려를 다 이제 중국이 먹은 다음에 여기서 발해가 일어났죠. 발해가 일어나니까 중국에서 고구려 그 보장왕의 아들한테 너 가서 여기 좀 어떻게 좀 해봐 해가지고 보냈는데, 가서 그냥 여기서 혼자 살았어요. 왕하고. 그 820년까지 나라를 유지하고 이 중국하고 이 조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발해의 12대 황제가 이걸 쳤고 여기도 쳤고 해북 조선을 다 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진강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요것이 한 2, 3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라한테 망했는데, 지금
이때 평양이, 이 한성이 평양으로 완전히 굳어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구려 한성이었는데 이때부터 그 신고구려 시대 한 120년 하면서 평양으로 완전히 굳어졌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압록수가 이 후기의 이 압록강 말고 이게 압록수다. 이게 압록수다고 했을 때 그 고구려 도성 3경도 다 바뀌고 발해 5경도 다 바뀝니다. 우선 압록강구에서 500리 올라가면은 고구려 그 고려중 도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200리 가면은 또 고구려 고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500리에 있는 이 성에 대해서 그 요사지리지에서는 이건 고구려 환주고, 발해 환주고 고려 중도성이고, 고려왕이 그 여기다 수도를 했고, 오세선 그 고국원왕 때 모영왕이 쳐들어와서 다 불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도성입니다. 환도성인데 여기서는 지금 환하라고 써있죠? 이게, 한자로는 범하입니다. 범한데 범의 중국 발음은 판입니다. 환주기 때문에 환하예요. 그리고 거란 시대에는 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구도현성인데, 도하라 그런 것이 그 거란지리지라는 그 석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성은 이게 거란지리지고요. 거란지리지 석각에서 이게 지금 소주 박물관에 있는 거를 갖다가 탁본을 떠온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위치가 여기인데, 이 강인데 도하로 되어 있어요. 아까 구도현성 구도다 그랬는데 그 도하입니다. 그리고 요건 한 120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요것이 그 현재 거기 성터 두 개인데요. 하나는 강 밑에, 강 남쪽에 있고 강 북쪽에 있습니다. 강 남쪽의 성은 동성과 서성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체가 4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광구검 때, 광구검 사실 무구검입니다. 광구검은 우리가 잘못 읽은 거고요. 원래 발음은 무구검입니다. 무구가 복성으로 성입니다. 무구라는 지방의 성 이름.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불레성이라 새기고 터트리고 갔던 성이고요. 요것이 그 범하입니다. 하나. 요 북쪽에 요 성은 7000m짜리 성입니다. 고구려 성 중에서 굉장히 큰 성입니다. 고구려 성 중에 제일 큰 것이 보통 한 9000m. 근데 그런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000m도 한 서너 개. 근데 여기 이 성이 재밌는 게 요쯤에 당왕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요동지나 전려지 이런 데 보면 당나라 황제가 내려다보던 곳이다 하는 게 있고 고구려 진영 쳤던 곳이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안시성 전투는 거의 비슷한 지명들이 있어요. 만주에 지명이 한 1000개가 있으면 당나라 왕에 관한 지명 나오는 것은 한 10군데도 안 됩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환도 안시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200리 올라가면 이 서경 압록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안 적은 걸로 보충 증거로 발해가 망했을 때 압록수에서 유격대가 있었어요. 발해의 유격대, 말 타고 다니는 유기병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하니까 요 나라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얘네들을 제압을 하고 쫓아내고 성을 세웠어요. 휘발성이라고 여기다 세웠습니다. 여기 압록강에서 싸움이 있었다면 여기다 하질 않는데 이 압록강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토벌한 다음에 휘발성 여기까지 쫓아가서 성을 세웠던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사의 황제 기록 그냥 편년체 기록에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신주가 여기는 그때 신주라 그랬는데 요건 쌍성입니다.
그 9,000m 정도 되는 가장 큰 성이고, 발해 때 아마 압록부 서경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든 것 같고, 요 강 이름이, 지금 구하 하나만 남아있는데, 요 밑에 그 요동지나 보면 아로카라고 써 있어요. 아로카. 그러니까 압록강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로카.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그 낙선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낙선이라는 게 뭐냐면 낙랑군이 있었죠. 왕망이 낙랑군을 고친 이름이 낙선입니다. 근데 그 낙선향이라는 데서 고분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철검이 한 70개 정도 나왔어요. 이 고분에서만 50년대에 발굴했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냥 장식품입니다. 역시 이런 장식, 이런 장식이 사실은 그 알타이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스키타이 양식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신수도라 그럽니다. 이 밑에 이렇게 짐승들이 신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그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들. 왜냐하면은 그 교류를 하기 때문에, 유리왕만 해도 알다시피 그 중국 여자랑 결혼했죠. 황조가 부르고 그랬잖아요. 중국 여자가 집 친정에 간 바람에 그 황조가 부르고 그랬는데, 80년대 이거는 흉노가 아니고 선비다 그랬거든요. 90년대에 또 바뀌었어요. 부여다. 고구려 천리북쪽에 부여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부여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길어져요. 부여는 200~300년에 망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요것이 지금 금동입니다. 금동. 금귀고리도 나온 거고요. 요거는 여기 게 아니고요. 알타이 지방 겁니다. 알타이 지방의 그 금 양식들. 이게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거기서 나온 거랑 비슷하거든요. 알타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죠. 알타이가 저기 그 중앙아시아입니다. 이것도 그쪽 건데 거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 도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신당서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790년대에 전체 동서남북으로 중국 땅에서 사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발해에 대한 기록이 압록강구에서 500리 올라가면 환주성이 있고 200리 가면 서경성이 있고 여기서 400리를 육로로 가면 중경성이 있고 중경성에서 또 600리를 가면은 상경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해 상경은 여기입니다. 영하는 이 모란강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원사지리지뿐 아니라 대원 일통지나 보면은 발해 상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그 구절을 봐드리면은 이 페이지에 오른쪽 단의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 대원 일통지 혼동강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혼동강, 백두산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게 혼동강이에요. 혼동강, 다른 말로 속칭 송화강. 요 놈이 장백산에서 발원을 하는데 발해 건주를 지나서 50리 서쪽에서 여러 물을 만나고 나중에 동북경을 지나서 동북행으로 해서 상경을 지나서 오국두성 여기 있습니다. 오국두성을 지나서 바다로 나간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 기록에 의하면은 발해 건주도 여기 있고 상경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 발해 건주는 이쪽에 훌품로에 있어요. 수빈로라고. 근데 발해 다음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때는 여기가
솔빈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발의 상경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호라나라고 써놨습니다. 왜 호라나냐? 여기 지역이 이게 여기 이름 중에 하얼빈이라는 거 있죠? 하얼빈이 사실은 이게 호란하고 같은 저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홀본이라고 있었는데 홀본을 이때 빈주라고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할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왕이 세운 홀본이라는 것이 호란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본 말로 본은 한이라고 읽어요. 혼다 아시죠? 본을 한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부여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부여랑 뿌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 중에서 받침을 잘 못하고 그거 하고 요런 문제, 홀본을 호란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서 나온 유물에는 물한주 도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한주. 지금 이게 모란강이에요. 동경시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모란강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란강이지 호란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호란성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호란하에 있는 게 호란성입니다. 이거는 모란강에 있는 건 모란성이에요. 쉬운 말로. 그리고 여기 지명이 지금 동경인데 요 나라 때 동경이라는 이름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요양시로.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도 동경이에요. 만약에 이게 상경이었으면 지금 이름이 상경일 겁니다. 근데 현재 지명이 1000년째 동경이에요. 원래도 동경이었던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동경이 아니었어요. 상경한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 때는 이거 상경하려고 만들었는지 벽돌에다 상경이라 쓴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상경을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동경으로 굳어진 거죠. 대원일통지의 상경고성편을 보면 이 상경고성편에서 이렇게 여긴 숙신 땅이고 발의 대시가 상경으로 고치고 금나라가 상경회랑부라 했고 남쪽으로 건주가 있고 그 서쪽에 빈주가 있고 또 서쪽에 황룡부가 있는데 이게 또 호란주다. 요거는 그러니까 발의 호란군이었고 요거는 이제 중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발의 중경. 그래서 요것이 금나라 상경의 지금 평면도입니다. 발굴된. 처음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아골타가 여기 살았어요. 아골타가 여기 살았는데 산채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이 없었습니다. 아골타가 죽어서 서남 쪽에다가 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왕이 북성하고 남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벽에 이게 가로 걸리니까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황궁터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어디 있었겠냐? 금나라 왕이. 여기 있었을까? 여기 있었을까? 했을 때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치거든요. 성 밖으로 이렇게 옹성 치요. 요게 밑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금나라 왕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발의 상경의 황궁입니다. 금나라 황궁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의 성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진 다음에 금나라가 여기서 살다가 자기네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지금 발굴하고 나니까 니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황궁은 대개가 북성입니다. 남쪽에 잘 안 둬요. 그러니까 발의 상경, 금나라 상경, 황궁과 백성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유리기환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발의 동경성 그림입니다. 성 중에는 지금 제일 큰 게 이 발의 동경성인데 이게 14,000m 정도 되고 그 중에 이게 외성이면 요것이 황궁입니다. 근데 아까 상경성에서 보던 그 황궁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 보는 요 황궁하고 여기서 보는 요 황궁이요.
그 황궁만 따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경하고 중경하고 사이에 그 발에 구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그 숙신 유물이 많이 나온 데입니다. 노아침 유적지라고 아주 숙신 유물이 많이 나온 데고 장춘시가 지금 여기입니다. 장춘시에서 자기들이 숙신이다. 그리고 지금 아주 크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나라 때도 기록에 보면 이 강이 숙신이 살던 강이에요. 여기서 그 고시, 여기에 있는 그 쌀이나무로 만든 화살이 아주 그 똑바랐던 모양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중국에 바치고 그랬거든요. 조공으로. 낭랑고시라 그래가지고, 숙신고시. 여기에 이쪽 사람들이 여기 혁대고요. 그 발의 구국 위치, 그러니까 숙신 위치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입니다. 요거 팔에 차는 겁니다. 요거 아주 초기에 역시 그 장식품이고요. 요건 아까 그거랑 같죠? 근데 요게 그냥 단순히 장식인지 화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돈이라는 게 구리 덩어리가 돈인 적이 있고 은 덩어리가 돈인 적이 있고 금 덩어리가 돈일 수가 있거든요. 금 덩어리를 이렇게 찍어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서. 이제 좀 더 고구려 이제 잡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660년에 쓰여진 책에서 고려기 한원의 고려기에서 요동성 서쪽 80리에서 거란의 황수하고 그 대여수하고 만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여수는 한서지리지부터 물길이 1200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여수는 이걸 생각하는데 이건 한 3000리짜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한서지리제도 1200리라 그랬고 거란 황수랑 만나는 거니까 이놈 아니면 이놈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 요동성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전이 와서 불렌성이 이성입니다. 여기는 요 나라가 요빈현을 뒀는데 요빈주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탑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탑 때문에 요동성으로 이제 거의 고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무경총회라는 그 당시 기록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심양에서 북쪽으로 70리에 쌍주성이 있고 쌍주성 서쪽으로 70리에 요동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헌 기록하고 현재 유물하고 딱 맞게 요동성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책에서 요동성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안시성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지죠. 그다음에 요사지리제에서는 이 자리에서 요동 신성 전투가 다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대여수인데 당태종 군대가 일이 올 것처럼 하다가 일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현도, 신성, 계모 이걸 싸그리 그냥 치고 그중에 계모성을 함락을 시키고 요동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백암성을 함락시키고요. 그랬을 때 이 당시에 그런 성 중에서 이제 지금 거의 확실한 게 요것이 그쪽에 있는 산성입니다. 3000m 정도 되는데요. 오녀산성하고 비슷한 사이즈예요. 환인의 오녀산성 아시죠? 그런 비슷한 사이즈고 청동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요 나라 금나라 시대 유물 나온다 그러지만 고구려 시대 유물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구려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요 서기 때문에 고구려 얘기 안 하고 청동 다음에 요 금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걔네들 역사 얘기할 때.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서쪽에서 발해 유물, 발해 기와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서쪽에서도. 여기 지명이 지금 대신둔, 무슨, 밑에는, 평지성이 큰 게 있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성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고, 요것이 이제 고구려 신성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이 신성은 함락이 안 됐었는데, 마지막에,
고구려 평양 떨어질 때 그 직전에 함락이 됐었죠. 여러 기록에 국내성이 그 평양에서 670리 북쪽에 있다는 기록이 있고, 마자수 압록강이 국내성의 서쪽을 지난다와 국내성의 남쪽을 지난다가 있는데, 이거 뭐 물자리가 여기는 워낙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성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유적지가 많이 있고요. 여기도 성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 아들 연남성이 도망갔던 데가 이 국내성입니다. 그랬다가 얘네들이 한 일이 그 서쪽에서 설인기 얘네들 오는 거랑 만나죠. 만나가지고 쳐내려와서 고구려를 이제 망칩니다. 고구려 얘기 끝났고요. 잠시 백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에 백제 유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부역 공주, 사비성 옹주사, 여기는 이제 백제 왕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는 없어요. 서울에는. 여기 이제 신라가 북한산, 순수비 세운 북한산이 있고, 여기 한산이 있고 하지만, 백제 유물은 너무 이제 부족합니다. 지금 그 석천동 고분 몇 개, 그거 가지고는 400년을 뭐 백제가 도읍했다.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의 고분이 수만 개거든요. 신라에도 수만 개고.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어디냐? 여기에 고분이 수만 개가 있어요. 황해도, 평양 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낙랑고분이라고 그래요, 전부. 낙랑 사람들, 중국에 사람이 왔다. 그럼 이 사람들 돌아가서 무덤 씁니다. 타양에다가 무덤 안 써요, 여관에서. 그 다음에, 일본 나라현에서 이제 깃도라 고분이라고 나왔죠. 그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하늘에 별자리를 봤더니 이게 북위 39도예요. 북위 39도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게 백제인들이 묻힌 무덤인데 하늘이 평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마민족 고구려인이 그 자리에만 가서 묻혔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일본 내 학자들이 새로 논문 낸 거에 이것도 기마민족 망령 들렸다. 아니다. 고구려 고분 아니다. 그거 백제인의 무덤이다. 그거는 오로지 백제인들 살던 백제 고분촌이지 거기 왜 고구려 사람이 갑자기 나오냐. 근데 거기서도 진전은 안 됐어요. 거기서 더 진전이 되면 북위 39도에 백제가 있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만리장성 문제입니다.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교과서에 이게 대방이다 해서 여기까지. 근데 이게 대방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봉산, 사리원 여기서 나온 대방태수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방태수묘를 보면은 그 대방태수 장무이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대방태수가 한사군 대방군이라고 한 것이 역사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책이나 중국 역사책 양쪽에 똑같이 백제의 대방태수가 장무라는 사람이 472년에 계로왕의 사자로서 중국에 갔습니다. 472년에. 지금 중국의 대방태수라고 하다 보니까 서기 300년 이상은 이상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연대도 좀 이상해지고 중국의 대방태수라고 하다 보면. 근데 백제의 대방태수라고 하면은 얘기가 됩니다. 백제의 대방태수가 되려면 백제 수도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400년대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강 이름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예성강입니다. 개성이 여기 있죠. 그래서 예성강의 어원이 뭐냐? 송나라의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예성강이다. 동국여주승라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 꼭대기 가면은 위라천이라고 돼 있어요. 위라천. 예성강하고 합치면 위례성강이 됩니다. 그 꼭대기가 부여면이에요. 부여면이고 여기도 부여죠. 여기도 부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이 태백산성이 있는데 잠오산성도 있고 철봉산성도 있고 여기도 오방식으로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본 서기 기록인데 일본 서기 훈명청왕 쪽에 보면은 549년에 백제 성명왕은 신라와 고구려를 쳐서 한성을 얻고 전진하여 평양을 수복했다. 육군을 수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제가 수복했다는 의미는 원래 자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549년의 일인데 서로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백제는 도살성을 뺐고 고구려는 금연성을 뺐고 요거를 신라의 이사부가 뺏어요. 두 성을 다. 고구려 백제가 지친 틈에 진흥왕이 시켜가지고 뺏어버립니다. 이 뺏은 것이 일본에는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일본 기록에서는 신라가 한성에 들어가 살았다. 여기서 한성은 백제 한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국사기에는 도살성과 금연성을 신라가 뺏었다로 나오는데 일본의 일본서기에서는 신라가 백제 한성을 뺏은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뭐 지금의 우두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두방이 바로 여기 우잠군입니다. 그 일본 서기가 그 왜곡이 좀 된 부분이 있지만은 써지기를 700년대에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400년 앞에 쓰여 있어요. 훨씬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가까운 책일수록 좋은 거거든요. 물론 일본 서기에 소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만두지리 풍속지라고 있습니다. 그 1930년대에 일본 사람이 이제 여행하면서 쓴 건데 여기에 갔더니 여기가 그 봉황산성이라는 데입니다. 큰 산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뭐 마을이 있고 뭔데 뭐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안시성이다 그랬던 성인데 이 사람 일본 사람이 가서 들으니까 영락대왕의 108성이 하나다 이랬어요. 영락대왕의 108성이 뭐냐면 영락대왕이 백제로부터 뺏은 성이 108성입니다. 그러면 영락대왕이 광개토대왕인데 광개토대왕 이전에는 이게 백제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국 현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걸 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산동반도로 들어가서 중국의 그 백제 식민지 같은 거 세운 적이 있어요. 한 100년 됐는데 뭐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양자강 북쪽에 뭐 송나라 시대부터 진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시대, 양나라, 진나라까지 백제 식민지가 있었다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광개토대왕이 밀어버린 애들이 이제 바다 건너간 거고 또 하나 밀린 애들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을 건설을 하죠. 근데 아쉽게도 이 일본에 넘어간 세력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 말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한 번 더 밀거든요. 여기까지. 계로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갑자기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거보다 이쪽이 군사력이 세지는 거예요. 일본에 간 쪽이. 그러니까 좀 이 형제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비문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일본이 그 왜곡이 백제 신라를 이렇게 조정하다시피 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고구려 말 안 듣고. 근데 그게 고구려가 너무 본토를 쳐버리니까 너무 많이 여긴 뺏기고 저쪽은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쪽 군대가 이렇게 원조로 오잖아요. 원조로 오는 저쪽 내용 중에 하나는 백제왕 이렇게 갈아치우는 것도 있어요.
뭐 신라왕도 하나 갈아쳤다고 하지만 백제왕도 하나 갈아친 적이 있어요. 그 쿠데타 왕이었는데 진사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광개토왕 그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악 3호분이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고구려전 가시면은 여기 강서대묘, 뭐 집안의 통구묘하고 안악 3호고분이 나옵니다. 이 안악 3호고분은 솔직히 고구려 고분이라는 게 저는 의심합니다. 왜 고구려 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고구려는 연호를 썼어요. 영락이라는 광개토대왕 연호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양원왕 때 연호도 그 심포시 지금 핵발전소 짓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 중에도 또 연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안악 3호분의 연대가 357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357년은 고구려왕 때거든요. 근데 수나라 기록에서 고구려왕은 소열제라고 나와요. 장손무기가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나라 시대 때부터는 역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고구려 왕 이름에 제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근데 장손무기가 딱 쓸 때 제라고 써졌어요. 고구려왕은 소열제라고 써졌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황제라고 써졌는데 황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칭제 권원을 해야 되거든요. 연호가 있어야지만 황제예요. 연호가 있었는데 모르죠. 근데 이 안악 3호 고분 자체에서는 동진의 연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백제 고분이 돼야 되는데 이 고분하고 비슷한 것이 이 요양시에서 나오고 이쪽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쌍둥이처럼 비슷한 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유선에서. 그래서 아직 이 의미를 정확히 밝히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기서 나온 고분에서는 안악 서고분에 있는 그 인물하고 인물이 거의 똑같아요. 얼굴이. 쌍둥이냐 이게 뭐 부자간이냐 할 정도로 이 인물하고 여기 인물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아예 비교를 해놨어요. 두 개 딱 붙여놓고. 근데 그런 고분이 여기서 딱 하나 나왔어요. 물론 여기도 하나 나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343년에 여기 그 전현 모용황의 국가에서 이 환도성을 치고서 5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또 그 전에 부여를 치고서 모용회 때 한 5만 명을 잡아다가 중국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는데 346년에 또 부여를 쳤다고 돼 있어요. 이미 부여 망했는데 망한 지 50년 만에 부여를 또 쳤다고 돼 있는데 끌려간 왕 이름이 여현이에요. 여현인데 가서 노예로 산 건 아니고 부마가 되고 그 모용황의 딸 줬고 관직은 진동장군을 줬거든요. 이 사람 왕릉이 아닌가 싶어요. 346년에 끌려갔다는 거는 우리나라 백제에 보면은 343년에 즉위해서 347년에 없어진 왕이 있는데 백제 거랑입니다.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하는데 아마 이 만주에서 끌려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군으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선 만주의 전반적으로 그 고대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사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신라 문화, 그러니까 심양입니다. 이게 후화 문화, 소주산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장춘의, 길림이군요. 이게 장춘의 좌가산 문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뭐 이런 것들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빗살무늬 토기 얘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부터 산동반도까지 있습니다. 산동반도. 이 황해 연안을 따라 쭉 있는 거죠. 기원전 한 6,000년, 7,000년부터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농사를 진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불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릇을 구웠습니다. 근데 그 그릇에 어떤 무늬를 썼느냐? 빗살무늬. 그것이 이 지역, 이 황해를 환황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빗살무늬의 원조는 이쪽에 백금보 문화, 이쪽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빗살무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금보 문화의 그 무늬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빗살 무늬가 이제 평범하고 여기에서 돌 조각들은 나오지만 옥 조각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옥이 여기서 나옵니다. 옥 조각이 나오는 거는 왕권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6000년인데 신석기 시대 기원전 6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에 왕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 위례성에 있는 태백산성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태백산성의 앞모습이고요. 평면도입니다. 태백산성의 이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예성강이 지나고 그게 이렇게 성을 만들고 여기 저 절터가 있고 뭐 한 것이 지금 부여에 있는 부소산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성강이 위례성강인 겁니다. 예, 이게 아까 그림보다 좀 크군요. 이게 사해. 예, 부신시 사해인데, 이 5페이지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그 시대적으로는 한 2,3,000년 전에, 3,000년 전쯤에 되는 어떤 조각품인데, 환웅과 웅녀와 곰,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한 자리에서. 중국에서는 그냥 조각품이라 그랬고, 제가 보고서, 이거, 환웅의 그, 청강신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1000년 전에 삼국유사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이미 저 만주에 있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곰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웅녀신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요, 농경문화고 뭐 돼지, 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예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족이 그 쌀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때도 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겠지만 쌀도 있었고, 근데 어쩌면 기장보다는 쌀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게 기후가 지금이랑 틀렸어요. 기원전 6000년 전이면은 지금보다 5도 이상 따뜻했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당시에 그 화석은, 그러니까 나무가 유실수였어요. 화렵수, 그러니까 넓은 나뭇잎 가진 거. 지금은 침엽수로 바뀌고 사막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따뜻했고 기후가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에 바이칼 쪽에서 이제 환웅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무덤을 써도 흙에다 썼는데 여기서 오는 사람들 영향으로 적석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빗살 무늬가 채도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색깔른 도자기요. 이 홍산 문화가 주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환웅이 오기 전에 이 자체만 놓고 아까 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옥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하니까 용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농사를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용이 그 물을 상징하거든요. 여기 토템이 두꺼비, 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농경 문화예요. 중국에서는 자우전 이거를 이제 부신해서 보고서 이게 화하제일용, 중국에서 첫 번째 용이다. 그 다음에 뭐 중화제일촌, 중화에서 가장 우수한 촌이다.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황제의 고향이 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가 가진 한단고기에서는 통지시종약이라는 책에 의해서 그 치우의 고향이 여기다 하고 돼 있어요. 대극성, 여기. 치우의 고향이. 근데 그 황제 나온 사마천 사기 이런 데서도 보면은 황제의 손자, 제전욱이라고 있는데 제전욱의 고향이 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제전욱의 고향이 여기니까 황제의 고향도 여길 거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용이며 옥이며 어떻게 나오겠냐. 중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보다 여기가 청동기가 500년 이상 빨라요. 나중에 청동기가. 근데 사기에서도 보면은 황제는 이 청동기가 없는데 치우는 청동기 갖고 들어왔거든요. 동두 철액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많이 밀렸죠. 근데 자기네가 이겼다고 썼지만, 아무튼 중국의 고대 역사책에 보면은 뭐 신릉 혁서 때에는 석기 무기를 쓰고, 황제 시대에는 옥기 무기를 쓰고, 하우 시대에는 청동기 무기를 쓰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 이제 철기 무기를 썼다 그러는데, 황제 시대에 옥기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황제 시대가 치우랑 동시대입니다. 치우는 이미 청동기를 썼죠. 환웅이 오기 전에는 선홍산 문화, 예족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환웅이 오면은 이제 홍산 문화가 됩니다. 홍산 문화는 이제 맥족이라고 보여지는데, 합쳐서 예맥이라고 봅니다. 맥족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까 사해 지역에 나온 용 조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나오는 용의 그 모습들, 이런 것도 있고요.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옥들입니다. 홍산 문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석기 문화입니다. 아직 청동기는 아니고요. 이런 채도문, 이게 사슴 그림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네 가지 신령스러운 동물들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그쪽에서 나오는 그 도자기인데요. 이 중에 중요한 게 요 문양입니다. 요 문양이 이게 귀신 귀자의 원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귀신 귀자가 나오는 게 이제 이를테면 은나라 북쪽에 귀방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관련된다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산국의 나라 마크가 이거였다. 중국 한가운데 있던 중산국이 동이족이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치유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가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구리광 캐가지고 쳐내려갔죠. 쳐내려갔는데, 치유가 꽃피운 문화가 바로 이 용산 문화라는 겁니다. 태산 북쪽에 있는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거지. 용산 문화가 이렇게 됩니다. 용산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수면문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짐승문이. 이게 은나라로 들어가죠, 결국은. 은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문화가. 그 다음에, 공상이라는 데가 이게 치유가 수도를 했다는 데고요. 여기가 치유 무덤이 있다는 데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어느 학파에서 가서 이거 찾아왔더라고요. 한 1년 됐나 2년 됐나 모르겠는데, 치유는 누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당이 어디 있냐면 옛날 기록에 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임제에 있었습니다. 장안에도 하나 있었어요. 장안에는 한나라 유방이 가서 한나라 유방이 이 지역 출신이거든요. 풍패.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전쟁신이 치유였기 때문에 장안에 가서 수도를 정하고서 거기다가 또 치유 사당을 놨습니다. 그거 말고는 여기 치유 사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치유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제나라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나라고, 그 전에 제나라 이전이 은나라고. 그러니까 황제 헌원한테 탕록에서 싸워서 뭐 깨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쪽에 잘 살았던 거가 되고요. 그리고 참 이 강이 이게 잘못 그려졌는데, 이 시대는 강이 이게 이리 나갔습니다. 이건 제하 별도의 강이고요. 황하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천진입니다. 천진은 황하가 나갔기 때문에 천진입니다. 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꺾여져서 이렇게 나갔는데 서기 한 5, 600년대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강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천진이 천하 때문에 천진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제 환웅이 18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치유 환웅이고 시와라 환웅입니다. 근데 요 강 이름이 시와라 강입니다. 지금 이거는 시라무렌 강입니다. 서요화라고 우리말로 쓰지만 현재 발음은 시라무렌 강이고, 요것이 시오라 강은 이제 고대에 있던 말이고, 그러니까 시와라 환웅, 사라, 신라 원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산문화, 시와라 이것이 이 지역이고요. 여기서 치우는 여기가 고향이었는데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왜 옮겨갔느냐? 추워져서 옮겨간 것 같아요. 추워져서.
이게 해수면이 한 50m 상승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가 요만했는데 갑자기 넓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기원전 한 5,000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그 성경에도 뭐 대홍수 얘기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뜻하다가 갑자기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 올라가고, 바다가 커지면은 이게 다 추워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홍산문화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잠깐, 요거는 용산문화에 나오는 겁니다. 태극이 상극이 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치우에서. 치우의 수면문이라고, 이게 밑에 가면 이렇게 짐승 문양을 쓰는 게 있고요. 확대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수면화라 그래가지고, 그 기와에다가 이렇게 짐승 얼굴, 귀신 얼굴 그리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뭐, 신라 책에 보면은 뭐 처형의 얼굴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치유 때부터 있던 겁니다. 처음에 예의문화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홍산문화로 옮겨갔죠? 이게 와가지고, 홍산문화 하다가 이게 남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허공이 됐잖아요. 주인염당이 됐잖아요. 여기에 당군이 나타나서 이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문화적으로 이때 나가는 것이 무문토기가 이렇게 갑니다. 미송리형 토기라는 게 있는데, 그 동그란 토기입니다. 무문에 홍갈색. 그것이 갑자기 이 지역에서 일이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홍산문화지가, 여기 하가점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상층문화, 하층문화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뭐 전후기 뭐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시대 흐름을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군시대 시작이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무문토기를 가져간 겁니다. 당군 수도가 어디냐 했을 때, 우선은 동천왕이 평양성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것이 왕검의 구택이라고 그랬어요. 구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 고향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의미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환웅시대에 태백산에 제사 지내러 온다. 여기가 백두산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러 온다 그러면 한 이쯤 와가지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여기가 오녀산성이 있는데 천지가 있죠. 오녀산성에도 천지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한 이쯤 와서 나 태백산 왔다 제사 지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서기 400년, 300년대 고구려 수도는 집안이 맞아요. 여기에 보면은 관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솔선 고구려 해가지고 진나라에 그 복속한 고구려 이런 도장을 많이 받아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 300년대에 고구려 수도인데 동천왕의 평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천왕이 평양성은 왕검의 구택이라 그러는데 왕검이 태어난 곳, 왕검이라는 것이 그 한단곡에 보면은 그 환웅, 시와라 환웅에 와서 여기서 씨를 뿌리고 400년 뒤에 후손입니다. 460년간의 왕검 구택이 될 수 있어요. 왕검 고향이. 그러니까 왕검이 태어난 곳, 왕검의 할아버지가 살던 곳, 그래서 왕검 구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왕검이 나와가지고 우선은 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마하는 그 자기 처갓집 웅백당한테 주고 자기는 또 가가지고 이걸 다 이제 사만을 통일하죠. 그리고 신시의 규칙을 도로 찾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개국지가 어디냐? 그 사만광경본기라는 게 그 한단복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당군 왕검은 단호에서 나와서 진안에서 조선으로 개국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진안에서. 근데 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살수의 북쪽이다. 살수가 당시에 남해안이었다. 진안의 남해안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북쪽이 되는 거죠. 요사질이 이제 보면은 고구려 계모성이 발해 진주가 됐는데 진안 때문에 등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모성을 찾으면 당군의 진안조선 개국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모성을 찾은 게 이 지역입니다. 여기 요동성에서 이쪽에 있다. 그 안동도읍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고계모성 있고 신성 있고 이렇게 지났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요 위치에 추정을 하는 게 여기가 지명이 현재 무엽산이에요. 무엽산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단군의 땅은 무엽산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백악산 말고 무엽산이라는 말을 쓴 게 있는데, 무엽산이라는 말을 또 누가 좋아하냐면 이 거란족이 좋아합니다. 거란족 이쪽도 무엽산이라는 게 또 있고요. 여기도 무엽산이 있고 여기도 무엽산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무엽산이 나오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무엽산이 저는 처음에 그게 불교 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무궁화랑 관련된 것 같습니다. 무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그 성은 아닌데 이 요동성 요 바로 옆에 그 청동시대 성이 발굴된 게 있습니다. 요게 성둘레가 한 450m 정도 되는데요. 아까 그 요동성 바로 동북쪽에 있습니다. 요게 이중성이고요. 이게 외성이고 이건 내성입니다. 여기서 주로 발굴되는 게 청동기 유물. 그리고 요 나라 금나라도 나오고. 고구려 당연히 있어야 되죠. 말을 안 하죠. 이게 옆에서 본 건데 외성, 내성, 호판 거. 근데 요 규모가 460m 정도인 게 그 전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동천왕이 망가뜨린 그 환도성 4,000m 규모였거든요. 그 다음에 발해 때 가면 10,000m 규모가 됩니다. 성둘레가 10,000m 전에 4,000m, 그 전에 한 450m. 이 무려 기원전 2000년 뭐 이때니까. 요것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아까 그 성 나온 데 있죠? 그 성 밑에서 나오는 이게 그 청동기 단검들입니다. 예. 이 사슴 모양이 재밌는데, 이게 똑같은 것이 저 북경 옆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 미송리형 토기 같은 겁니다. 요런 것이. 무문의, 요것이 단군시대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고대산 문화라 그럽니다. 고대산은 요 옆에 있는 지명이에요. 아까 그 신민시, 심양시 맞은편에 신민시라고 있는데, 신민시에 고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동성 바로 밑인데, 여기에 고대산이 있습니다. 고대산이 있고, 고대산 문화라 하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창무시에 있는 흥암 뭐 유지, 뭐 여기 지금 그 청동기 보셨죠? 그 성 있는데, 여기 뭐 아까 친성이라고 그 8호산성 건데, 뭐 이쪽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요, 여기 제가 요거구나. 이 백암이라고 찍었는데 이 자리에 큰 성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뭐 발해 기가 나오고요. 요 자리에 여기 지금 표시는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원나라 의주가 있던 데인데, 기록에는 이게 발해 평양의 흔이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발해 평양이었는데 이제 원나라가 의주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발해가 뭐 여기만 있던 것도 아니고 더 밑에까지는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군께서 이쪽 계무 지역에 이쪽에서 개국을 하셨는데, 단군 6대에 가면은 천도를 합니다. 소밀랑으로. 이거 자체도 수수화예요. 소물이 되죠. 소물랑, 소밀랑. 이거 자체도 소밀랑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름이 우하량입니다. 우하량. 소우자에 물하자에. 역시 이것도 소밀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개국을 해서 이제 흙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무덤을 쌓아도 또 이제 땅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은 땅이 아니라 돌을 파고 돌무덤을 쓰는 데고요. 단군이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여기 한 1000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우하량이라는 데서 나오는 무덤입니다. 그 재단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건 아마 서천동 고분에서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황남대초는 여기다가 흙을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네모난 거, 요 안에 그러니까 이제 관이 있던 자리, 관은 아니고요. 그냥 돌. 이 돌이 돌판도 아니고 그냥 돌을 쌓은 겁니다. 여기 자체도. 또 돌을 이렇게 쌓고, 아니면 동그랗게 쌓고, 뭐 이런 게 이제 수십 개가 그 지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대에 고분군이 나오는 거죠. 단군 고분군이. 요거는 그냥 사진 촬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서너 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지역을 쭉 퍼져서 수십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아까 보신 그런 옥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꼭대기에 가면은 그 여신묘가 나와요. 그 묘 속에 이런 여신상이 하나 나왔고요. 그 여신의 밑에 곰 턱뼈가 이렇게 같이 묻혀 있었어요. 예, 곰의 턱뼈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군 신화, 곰 신화 하지만 한반도에서 곰에 관한 신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 신화는 있어도 곰 신화가 한반도에 없어요. 우린 예족인 것 같습니다. 예족은 호랑이를 섬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곰을 섬기는 민족이 있어요. 에벤키족이라고, 저 퉁구스족. 거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곰, 그렇게,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수련 민족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인형, 그 인형조각, 그 환웅과 웅녀와 그 곰에 관한 것도 보셨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이거 보면은 환웅은 이미 투구를 썼어요. 단군이 태어날 때 환웅이 왔지 않습니까? 환웅하고 웅녀하고 결혼해서 단군 태어났다는데 환웅이 이미 투구를 썼어요. 그 여자는 3단같이 머리를 올렸고 무릎 꿇었죠? 얘는 앉아있고 곰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까 그 고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돌판이 아니고 그냥 돌 몇 개 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돌판을 만들 능력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널 무덤을 만들려면 돌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 능력은 안 됐고, 돌을 쌓을 능력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벽을 이렇게 비고 자고, 허리에 차던 거, 팔에 차던 거, 거북이, 만수무강 하시라고. 이미 만세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중에 아까 그런 것들이 있던 겁니다. 그 꼭대기 거에서 웅녀 재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그 부엉이가 잘 나와요. 부엉이가 왜 나올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또 부엉이 나오죠? 부엉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엉이가 왜 나올까 의미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잉어가 옛날에 고대 쓸 때 이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이어. 이어가 잉어였어요. 부엉이가 이게 부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여가 고대 발음하면 부어이거든요. 부어이. 부여의 상징 동물이 또 이게 밤에 뛰니까 해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여의 상징 동물이 부엉이였나 할 정도로 거북이하고 부엉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부여라는 말은 단군 3세부터 나옵니다. 단군 3세, 그러니까 2세가 부르죠. 그 다음 아들 이름 중에 부여가 있고, 얘가 장단경에 가서 청구를 되살리고 어쩌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1000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면 굉장히 긴 거죠. 너무나 긴데, 이쪽에 군대들이 은나라 이쪽으로 막 쳐들어가고요. 이쪽 귀방을 잡아먹고 하면서 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고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군 22대 때 우현왕이 되고, 그를 색불루라는 아들이 세습하고 그렇습니다. 고등은 나중에 고구려의 신이 됩니다. 고구려의 신은 부여신과 고등신이었어요. 단군신은 아니고.
그건 확실히 그 역사 기록에 고등신하고 부여신을 제사 지냈다 그러고 부여신은 여자고 고등신은 그 아들이다.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 고등이 당군 22대 때 인물입니다. 근데 이 북쪽에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군은 많이 압박을 했어요. 그 당군이 이리 튀어가가지고 여기 살수에다가 그 서우여라는 애한테 야 여기 네가 다스려라 나 당군 물러날래 뭐 해가지고 하랬더니 색불루가 그렇게는 안 돼 하고 쳐들어와서 자기가 당군이 됩니다. 그때부터 후당군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거 싹 먹었었거든요. 먹는가 했는데 30년도 안 돼서 이 서우여라는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해서 여기를 다시 먹었습니다. 그 색불루의 그 비장 오른팔을 죽이고 이걸 다시 다 먹었어요.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지역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고인돌이 시작이 됩니다. 고인돌이 이 서우여의 그 기자조선이라 그러는데요. 기자가 그 태양의 아들을 의미하는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온 기자가 아니고 이때 천단이라 그래가지고 고인돌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게 비파형 청동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청동검은 길쭉한 것뿐이었는데 비파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색불루의 후손은 여기서 영고탑이라는 데로 갑니다. 영고탑이 어디냐? 워낙 많아서 찾기가 어려워요. 영고탑이라는 데가 이쪽에 발해 동경성인데도 영고탑성이 있어서 청나라의 영고탑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고탑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육가자라는 한식은 6개의 집입니다. 그런 것은 여기도 영고탑이라는 성이 있었고요. 또 여기도 육가자라는 성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은 흉노 밑에 이모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양성, 이쪽도 영고탑성이고. 저는 이 색불루 고등이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당군 노릇을 한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오히려 변방이 됐었는데 변방이 됐어도 여기가 더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그 귀방인데 나중에 한당국에 보면 지난해 역사 중에 하나가 끝에 가서 진시황 정한테 굴복했다고 나와요. 이쪽은 진시황 정한테 굴복한 적이 없거든요. 여기 섬서성 옆에 산서성하고 섬서성 사이에 그쪽에는 진시황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후당군 조선의 뿌리가 좀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쪽 지역하고 이제 우리랑 연관되는 게 그 황하가 이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음산이라고 있습니다. 음산. 거기에 이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글씨 상형 문자들인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 시대면 이게 신석기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으로 판 게 아니고 돌로 판 게 아니라 칼 같은 걸로 파는 거니까 무슨 녹도문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지간 이런 상형 문자들 이런 상형 문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울산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만 갖고 이제 음산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쭉 음산에서부터 쭉 퍼져오더라 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조선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자조선은 이제 은나라 때 주무왕이 점령하니까 은주왕의 그 아들 자서여가 기자입니다. 얘가 이제 북경으로 갔거든요. 그 이제 그 주역책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기자지 명이라고 해서 기자가 명의국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괴상으로는 지화명의 있게 해가지고 뭐 태양이 뭐 땅속에 있으니까 뭐 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 원문은 기자지 명이라 해서 기자가 명의국으로 갔답니다. 이 명의국이라는 것이 그
그러니까 기자의 새로운 그 나라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자가 살던 지역이 북경에서도 일부 흔적이 나오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오는 것 중에 기후라고 기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 중국 사람들은 기자, 여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기자가 평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리밖이죠, 무려. 이 백랑이라 써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이게 기후방정이라고, 이게 기자고 이게 후자고, 이것이 그 어떤 성을 의미하는 건데, 기후 성을, 여기서는 아로 읽습니다. 기후 아의 해가지고, 이게 상나라 시대 때 글자거든요. 이게 아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대릉하 밑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서우여의 기자조선이 그쪽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역 이름이 서가구에서 나옵니다. 서씨의 지역. 근데 번한, 서인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한을 서씨가 다스렸었다가 이제 이 자리를 기자한테 뺏기죠. 중국 기자한테. 이게 소위 명도전입니다. 그 명도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철로 만든 도전인데 밝을 명자가 써있기 때문에 명도전입니다. 근데 중국의 화폐는 그 안양철포 무슨 이런 식으로 지역을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물건 이름을 얘기합니다. 철포가 있고 철패가 있고 그런데 도전으로 한 거는 이 동이족입니다. 근데 명자가 있는 건 명자가 이게 사실은 국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자의 나라가 명의국이었던 겁니다. 이 명도전이 일본서부터 북경까지 쭉 나오는데 기자가 그 해상무역을 했던 흔적입니다. 이 명도전 말고 명월전이라고 그냥 동전도 있습니다. 1월전. 그 다음에 요거 뭐로 보이십니까? 달이 두 개죠. 한자로 쓰면은 달 두 개 붙여서 월붕자가 됩니다. 월 두 개. 그 붕이 뭐냐 하면은 고대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은나라가 점을 칠 때 붕을 20개 갖고 점을 쳤다, 40개 갖고 점을 쳤다 이래요. 그때 기자는 떡하게 한 200개 던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금속 화폐입니다. 요거는 동경이고요. 단위 동경이라서 요게 이제 하나짜리가 되게 중국식이고 두 개가 이제 서우여 같은 게 조선식입니다. 비파형이고요. 요건 청동검 자루입니다. 돌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청동검을 끼고서 이거는 때려잡는 거죠. 이거 개머리판입니다. 네,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옥기만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 지역에서 나온 옥기입니다. 요거는 종입니다. 종. 소리내는 악기. 아까 나머지는 베개처럼 비고 나왔죠? 네, 부엉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녹송석이라고 이게 굴이랑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빛. 허리에 차는 것들, 옆구리에 차는 거, 오거입니다. 그러니까 신석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장식품들이고요. 또 옥으로 만든 거. 그 지역 홍산문화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유영자 문화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자 문화 비슷한 겁니다. 이런 청동기들이 되게 이제 은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상나라 수도. 근데 어떻게 궁벽한 대릉하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이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오래된 형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삼족, 요거에 대해서 설명 안 했는데, 단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고대산 문화의 특징이 삼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도기는 발이 없었는데, 고대산 문화에서 세 발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단군께 아까 무문토기, 그 다음에 발 나오는 거. 이런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검인데요. 요 자루가 이거 호랑이 두 마리가 마주보는 겁니다. 단검들. 요거 아까 그 당군 개국지라는데 거기 나온 사슴머리 단도고요. 비파형검 다음에는 이런 검도 나옵니다. 이 자웅검인데 남자 여자. 여기도 곰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원전 3000년, 4000년 그때입니다. 대릉하 하구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액세서리들, 요거는 깃대봉입니다. 깃봉. 깃봉 아시죠? 그 전쟁할 때 깃대봉 쓰던 거. 이거 마구고요. 말 채우던 거고. 요거 아까 그 흉노라 그랬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발의 압록부였고 고구려의 신주, 고구려 초기의 장식들. 이거 그냥 청동이 아니고 금 몇기 합니다. 금 몇기까지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받겠습니다.